최근에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던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은 신정부 들어서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하반기 업종 전망하는 시간 오늘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듯 했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중국에서 공급 과잉 이슈가 이제 정부에서 제기가 되면서 배터리와 전기차 부분에서도 과도한 경쟁을 좀 자제하라 그런 이제 정부의 얘기가 있고 지금 이제 지도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계속 낮추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의 공급 과잉에 따라서 배터리의 원재료 가격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좀 바닥을 쳤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북미 시장에서의 ESS의 수요가 굉장히 큰데 그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다 장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업체들이 LFP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장벽이 관세 장벽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법령 변화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이제 한국 업체들이 K 배터리가 다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가 다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2년 동안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 이상의 지금 성장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또 영국과 독일의 전기차 관련된 구매 보조금 또는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이 이제 더 좋아질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 폭이 조금 더 개선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요 세 가지 이유가 한국 그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리튬 가격도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한 14% 정도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좀 올라갔다가 간밤에는 급락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리튬 가격은 사실은 탄산 리튬 기준으로 보면 약 한 8만 위안대 정도가 이제 선물 가격으로 업체들의 BEP 포인트다 이제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6만 위안 근처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급 과잉이 너무 오래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요 광구들에 대해서 생산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8만 위안을 넘겼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저께 빠지긴 했는데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격은 과거와 같이 이제 6만 위안대로 다시 좀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8만 위안 근처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을 봅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과거처럼 급등하는 게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가격들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업체들의 오히려 수익성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 판매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사실은 8만 위안 근처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다시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이슈가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도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현황을 지금 또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미국은 뭐 당연히 그 성장세가 지금 많이 이미 꺾인 상태고요. 네. 보조금이 이제 9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증가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10% 이하의 굉장히 낮은 성장 정도에 그칠 것으로 봅니다. 뭐 그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규 모델들, 저가 모델들이 계속 지금 출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뭐 이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없앤다는 얘기가 트럼프 당선되면서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민감했다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올 상반기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대감은 많이 낮아졌지만 네. 그렇다고 이 전기차 시장이 뭐 10% 20%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그 빠지는 그런 시장 아닐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S가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ESS가 중요하고 2차 전지주도 지금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AMPC 제외하고 6분기 만에 또 흑자 전환에 아주 소폭이나마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괜찮은 양상을 나타냈었는데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두 회사 SK온은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미국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만 이제 3분기, 4분기에 그러면 다시 이게 흑자가 날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신공장에 대한 그 고정비가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적자가 지난 1분기에 이제 한 3천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좀 개선이 돼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SDI도 올해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비중이 SDI가 크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아직 ESS가 스토리가 이제 내년부터이고 유럽이 지금 당장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뭐 그렇게 하반기에 그렇게 크게 돌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SDI는 지금 너무 싸죠. 기본 뭐 PBR이 한 배 훨씬 밑돌 정도로 네. 많이 싼 상태이기 때문에 SDI에 가지고 계신 그 투자들은 계속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을 전망하고 계십니까? 소재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양극재들인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를 보면 그렇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정도가 진행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ESS 증가 그리고 유럽 시장의 증가분만큼 증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업체들이 2027년부터는 숫자들이 좀 많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양극재와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투자하신 분들도 사실은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지금은 사실은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네. 좀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하시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체리피킹을 할 수 있는 때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유망하게 보고 있는 최선호주, 차선호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지금은 배터리에 우리가 이제 3원계 배터리 주로 NCM, NCA를 쓰다가 LFP를 이제 추가를 했고 또 조만간 이제 LMR 배터리라고 LFP에 대응하는 이제 망간이 많은 망간 리치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셀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 내놓을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전체 밸류체인 중에서는 아무래도 셀 업체들이 더 선호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LG엔솔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선호주로는 삼성 SDI가 어쨌든 밸류에이션 상으로 워낙 지금 싼 가격, PBR 뭐 0.7배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 SDI를 차선호주 요 정도로 아마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최선호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차선호주는 삼성 SDI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기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기후에너지부가 탄생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심 재생에너지인데 그동안 이제 재생에너지를 말로만 확산한다 그러고 사실은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마련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요. 8월 15일 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해체될 때 그때 이제 이런 그 계획들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재생에너지 확산 중에서도 지금 제일 핵심은 이제 해상풍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해상풍력은 이미 30기가가 이상 되는 파이프라인을 우리 업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단기간에 그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해상풍력이 가장 이제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해상풍력의 확대를 굉장히 지금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호주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태양광 쪽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미국의 OBBBA 법안에 태양광 세액 공제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또 포함됐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태양광도 예.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이제 OBBB 안에서 그 규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27년 말까지 완공을 하든지 또는 내년 7월까지 착공을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4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이제 확정됐기 네. 때문에 이제는 뭐 노이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027년 말까지 완공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지금 좀 앞당겨서 여러 가지 지금 수요들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여파는 오히려 이런 정책 때문에 조금 좋아진다. 2028년도부터는 어떻게 될 건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로드맵에 따라서 달라지기 네.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2028년 이후의 업황보다는 2027년까지 좋아질 업황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뭐 하나솔루션, 좋죠. OCI 홀딩스, 예. CS 윈드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실 미국발 리스크는 정점을 좀 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중국 태양광 제재 강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다 공장을 만들어서 우회 수출을 네.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대부분 다 막힙니다. 올해 안에 대부분 다 막힐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태양광 업체들이 이제 퍼스트솔라, 하나솔루션 이런 이제 업체들 정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해당 종목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OCI 홀딩스도 그렇고 예.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또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적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당분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 가운데서 최선호주를 꼽는다면 어떤 종목 꼽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본다면 하나솔루션이 조금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네. 거의 8기가 이상의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완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제 AMPC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2027년까지 크게 이제 증가할 것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하나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는 또 선정을 해주셨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하반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미국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대충 정점을 지났고요. 근데 하반기를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국내의 정책 변화가 이제 체감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후 에너지 출범도 이제 그게 시작점이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의 변화에 따른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미국의 어떤 이런 그 트럼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워딩에 따라서 별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관련주 중에서는 SK 오션 플랜트 네. 같은 종목은 이제 미국에 전혀 상관이 없고 대만 시장만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찾으시면 꽤 네. 있습니다. 장내 이미 좀 종목들이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아직 그 정부의 정책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하반기 업종 전망 들어봤습니다. 정부의 또 관련된 정책이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해당 종목들 미리미리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